나는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이고 신혼을 즐기고 있다. 최근 남편이 승진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남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오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우리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남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데 사실이다. 남편도 나도 성격이 너무 잘 맞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에도 차분하게 대화하고 마무리했다. 그런 남편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살수록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꼭 낳을 건데 천천히 가지기로 약속했다.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대학 졸업반 학생들도 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남편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좋은 부서에 배치되었다. 나도 중견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의 시작은 괜찮은 편인 듯하다. 남편은 좋은 회사에 다니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야근이 많아 무섭게도 혼자 자는 날이 많았다. 심지어 퇴근하고 씻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가서 일하기도 했다. 주말에도 가끔 나가 일을 했고 나는 친구들을 만나 영화를 보거나 밀린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말이 나중에 아기를 갖자고 했지.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나가는 남편을 제대로 만날 시간이 없어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회사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식사를 사주고 커피숍에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에 같이 들어갔다. 남편 회사에서는 바쁘게 일한 부서 직원에게 매년 특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했다. 한 번은 야경이 유명하기로 소문난 곳에 이치한 특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라고 했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가장 좋은 방을 배정받게 되었다. 바쁜 일정이 흠이지만 보상도 잘 해주는 회사라 감사하게 생각했다. 회사원 가족을 모아 마술쇼와 버블쇼를 진행하고 유명한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 등 복지에 신경을 쓰니 다시 마음을 잡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자부심을 느꼈다. 두 번째로 호텔에 갔을 때는 스키장이 있는 호텔이었다. 신혼여행 때 가본 호텔보다 더 좋은 특급 호텔에서 남편과 산책을 하고 야식도 시켜 먹고 뽀송뽀송한 호텔 친구에서 잠도 쿡 자니 꿈만 같았다.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식당에서 남편 부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식 뷔페를 함께 먹었다. 남편이 소개하는 상사분들께 쑥스럽지만 인사를 나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다. 남편은 일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부장님이라며 소개를 했다. 그분은 인자한 인상에 꽤 미남이었다. 부장님은 미소를 띠며 우리 부부를 보고 한참 신혼인데 매일 늦게 들어가니 불만이 많겠다고 농담을 하셨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고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부장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기러기 아빠로 산지 오래되었다고. 남자는 양복 바지에 주름이 없으면 참 보기 안 좋은데 저 부장님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역세권 30평 후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부장님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사는데 매일 초라한 차림으로 나오니 참 안타까워 보인다고 했다. 호텔에서 스키, 눈썰매를 탈 수 있었는데 나는 겁이 많아 눈썰매를 타게 되었다. 남편은 스키를 잘 탔기 때문에 따로 놀자고 했고 눈썰매를 몇 번 타고 내려와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부장님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가족 이야기를 꺼내더니 아이들이 미국 뉴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적응을 잘한다고 하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빠가 미국에 있는데 조카들이 그곳에서 태어나 모두 시민권자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한글 학교에서 한글도 배운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부장님께 혼자 지내시니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몇 년만 참으면 와이프가 한국으로 올 것이고 2년에 한 번은 연차를 내서 뉴저지에 가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장님은 참 자상한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스키를 타고 왔더니 피곤하다며 치킨을 배달시켜 먹자고 했다. 나는 부장님도 우리 방에 오시라고 하자고 제안했고 남편은 부장님을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부장님은 샤워하고 우리 방에 건너온다고 하시더니 골뱅이 무침을 포장해 오셨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웠고 남편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무척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다. 부장님은 거의 매일 맥주를 먹고 잠이 드는데 아이들과 와이프를 미국에 보낸 후 그리움에 사무쳐 맥주를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부장님의 오피스텔과 거리가 가까웠다. 부장님은 술 마시고 싶을 때 집에 놀러 오라고 했고 나는 남편과 같이 가겠다고 했다. 남편의 생일날 인터넷을 보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메뉴는 갈비찜, 잡채, 미역국, 샐러드였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친한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다. 나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 것이 아까웠고 혼자 사시는 부장님을 초대하자고 했다. 남편의 전화를 받은 부장님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오셨다. 이렇게 최대리 생일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하며 남편을 안아주셨다. 부장님은 신경 써서 차린 생일 상차림에 또 한 번 놀란 듯했고 밥을 2공기나 비웠다. 아무래도 밀키트나 배달 음식 위주로 식사를 때우다가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을 드시니 기분이 좋으셨나 보다. 부장님, 사모님은 음식을 곧잘 했는데 매일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요리를 할 힘도 없고 있는 음식을 차려 먹기도 귀찮다고 하셨다. 애들이 잘 크니 이 정도는 감수하는 게 기러기 아빠의 운명 아니겠냐고 웃는데 부장님이 참 외롭겠다는 들었다. 그날 남편은 부장님과 오목을 뒀는데 부장님이 계속 이겼다. 남편은 한 번도 안 져준다며 역시 우리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라며 부장님은 명문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대기업의 명문대 졸업생은 줄을 섰지만 부장님은 정말 대단한 스펙을 자랑한다고 덧붙였다. 부장님은 얼굴이 빨개지며 그런 말은 뭐하러 하냐고 슬쩍 미소를 지었다. 실력 있고 겸손함까지 갖춘 부장님을 보니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남자와 연애해서 결혼한 나에게 부장님이라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영악하게도 나는 남편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 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남편에게 부장님께 드릴 반찬을 만들었는데 문 앞에 갖다 드리고 오겠다고 했더니 주소를 알려줬다. 남편은 나에게 마음이 참 넓다고 했고 자기가 없는데 혼자 갔다 와도 되겠냐며 미안해했다. 잠시 후 부장님이 집에 계시다고 알려줬고 나는 예쁘게 치장하고 부장님이 계신 오피스텔에 갔다. 호수를 누르고 호출 버튼을 눌렀고 부장님이 문을 열어줬다. 나는 현관 앞에서 반찬만 전달하고 인사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부장님은 잠시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셨다. 남편 회사 상사가 들어오라고 하시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수줍게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혼자 산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나름 깔끔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 요리를 했는데 양 조절에 실패했다고 얼버무렸고 부장님은 같이 차려서
저녁 식사하자고 했다. 사람이 그리워서 혼자 먹는 게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부장님 뜻에 따라 저녁을 같이 먹었다. 부장님은 냉장고에서 술을 꺼냈고 아쉬운데 영화도 같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장님의 뜻에 따랐다. 우리는 그날 동이 틀 때까지 함께 했다. 남편은 이주 후과장으로 승진했고 부장님은 이사로 승진했다. 한평생 남자라곤 남편밖에 몰랐던 나는 요즘 부장님과 종종 만나고 있다. 임원은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니 차라리 만년 부장으로 근무하는 게 더 좋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큰 기업에서 임원이 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소년처럼 웃는 부장님 남편의 승진에는 부장님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걸까? 남편은 지방에 내려간 날 뭔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중한 부장님과의 관계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